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92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병인월 병오일이 되겠고 일진 병오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도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왕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죠. 하늘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병화를 태양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병화를 우리가 설명할 때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태양지화인 병화는 천하를 밝게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양을 대표하는 그런 지존과 같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병화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병화가 태어난 월령 인월이죠. 인월은 일단은 양으로 치면은 삼양이 진기, 삼양이 진기한 그런 시점, 자가 일양, 축이 이양, 삼은 이는 삼양이 진기한 때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인 모광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월령 자체도 통근할 수 있고 월령 자체 통근도 할 수 있고 인중 간목의 생조도 얻을 수 있으니 인월의 병화는 신약하지 않고 오히려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병화가 왕하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서 칠살인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이 임수가 칠살인데 칠살을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칠살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칠살을 싫어하지 않는 그러한 일간이 있는데 병화는 칠살 임수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를 보광하고요. 이 병화를 보광하면 병화의 빛이 더욱더 밝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밝아지게 되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인월은 목과 화는 왕하지만은 임수 입장에서 인월은 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임수. 그래서 이 인월의 병화가 임수를 치용할 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뭘 대동해서 쓴다? 재성인 경금 또는 신금을 대동해서 이 금으로서 목을 좀 절제시켜 주고요.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먼저는 칠살인 관성을 쓰고 다음으로 경금, 신금, 재성으로서 칠살을 보좌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사주 용신을 치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자 약살격이 되면 병화는 인월에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병화가 임수를 치용하는 경우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임수를 갖다가 파극하게 되고 무토는 병화를 회기무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병화 일간이 되겠고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또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격국과 용신을 보게 되는데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인목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양목이 되죠.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에 있죠. 즉 월지에 있는 인목이 일간인 나를 생하죠. 목생화해서 그래서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는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 같다. 인성이죠. 모친 어머니, 생모 같은 것 또는 편모 같은 개념인데 일단은 인성은 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을 갖습니다. 단 한 가지 또 참고로 될 것,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 생아자라고 했지만 내가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생자라고 해서 나를 생하는 것은 어머니지만 내가 생하는 것은 나의 자식이 될 수 있죠.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식상이 바로 자식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아자 인성과 아생자 식상은 구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준 생모, 적모라고도 하죠. 이렇게 나를 생해준 생모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모 같은 개념이죠. 계모, 서모 같은 개념, 양모라고도 하죠. 양모, 나를 낳아주진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낳아서 키워주신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배울 때 정의는 좋은 것, 편의는 나쁜 것,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일단 어찌됐건 간에 생모가 됐던 계모가 됐던 나를 생해주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되면 음대 양이 되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양화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면 편인격인데, 인성의 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 나를 생해주는 것도 있지만 병화가 인에 모두 할 수 있습니까? 통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해자 축월의 화가 약했다라고 하면 인월의 병화는 약하지 않고, 이거는 어느 정도 신왕사주로 볼 수 있다. 신왕사주, 물론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난 병화만큼은 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인성의 생을 받고 원령의 일간인 병화가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왕사주.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수칠사를 얻어서, 정관 개수가 아니라 임수칠사를 얻어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먼저 임수를 치용해서 병화를 보강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인월은 목화는 왕하지만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죠. 수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까지 얻어서 요 금으로서 목을 좀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면 인월의 병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즉 인월의 병화는 재성으로서 칠사를 생해주는 제자 약살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중화를 이루는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연간을 보죠. 간목이라고 하는 편인이 인중에 본기인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거 인성이 굉장히 왕에서 병화를 생주해주는 그런 구조,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지오화를 봤습니다. 오화라고 하는 것은 겁재가 아니라 저거는 양인 오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구까지 하게 되니까 인월의 병화가 마치 5월에 태어난 병화만큼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또 월간의 병화가 또 있습니다. 비견, 이렇게 일간이 왕할 때 비견, 겁재를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관을 보거나 또는 재성을 봤을 때 군비쟁제를 하거나 아니면 비겁 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좋지 못하고요. 반드시 뿌리가 좀 튼튼한 관성을 얻어야 되는데, 특히나 임수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좀 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받습니다.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다행스러운 것은 습토죠. 안에 재수라고 하는 정월 암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습토인 진토로서 설기순세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 쓸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너무 왕한데 왕한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강해 줄 수 있는 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단점, 그 다음에 관성을 생해 줄 수 있는 금도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되죠. 단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진토, 습토 하나 가지고 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금수를 좀 충분하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무토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목이 있어서 토로 극한다라고 하지만 병화가 다시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 그래서 토가 식신살아나죠. 저거는 무토 같은 경우는 회계무광이라고 해서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지에 자수가 있어서 오화양인을 충한다라고 해서 자오충이 되죠. 저거는 그냥 겁재를 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인을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더
좋지 못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라서 무자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 당연히 뭐 밤에 새벽이기 때문에 이때 낳는 이때를 뭐 태기를 해서 낳지는 않겠지만은 자연분만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좀 요날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무술씨 같은 경우에도 좀 피해야 됩니다. 자, 인오술 화국을 완벽하게 짰죠. 굉장히 5월 뜨거운 한여름의 병화처럼 굉장히 세력을 얻는데, 반드시 보다 화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인호수는 화국이지만 토도 같이 왕해지게 된다라고 봤을 때 수는 더욱더 고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가 병화를 회강하게 되면 사람 성격이 단순 땡땡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무술시도 조금은 걸르는 것이 좋겠다. 이거 진술충 되지 않습니다. 이노수 화국을 짜기 때문에. 그래서 무술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축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나 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썩 좋게 보기는 어렵고, 병화 입장에서 기토는 뭐예요? 육신으로 보면 상관이죠. 상관.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개수, 정관 대운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딱 오게 되면 일단 뭐다 간목이 개수의 기운을 뺏어 가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개수가 오게 되면 요거는 상관, 견관이 되는 그런 또 아픔이 있게 되죠. 특히 여명 같은 경우에 정관이 예를 들면 남편인데 상관이 관을 극한다라고 보게 되면 뭐다 남편이 들어오면 직업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밀쳐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면 좀 괜찮은 것이 뭐냐면 그래도 금수운으로 가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단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수기가 부족한 중에 단지 습토만 가지고 그냥 뜨거운 병화의 기운을 설한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지 못하고요. 경인시, 신묘시도 마찬가지로 천간의 재성인 경금을 보았지만 결국 뭐가 부족합니까? 사주의 관성인 수가 부족하다. 진중 개수, 암정된 개수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하는 다 뜨거워져 있는데 저쪽 한 귀퉁이에 그냥 진흙 뻘이 조금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미시 마찬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임수의 뿌리는 약하더라도 임진시를 얻게 되면은 임수가 진진의 뿌리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운이라도 금수운으로 가서 이 임수가 살아나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여명으로 태어났어도 이렇게 우와 양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나쁘지 않고요. 제가 잠깐 걱정스러웠던 건 갑자가 되는데 혹시 좌우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진토가 이렇게 있으면 자진 합수가 되기 때문에 좌우충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임진시면 여자로 태어나도 나쁘지 않고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수기가 조금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사주는 아니고요. 임진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사시가 되게 되면은 인월에 5, 4 있죠. 이것도 진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지만 역시나 수기가 충분하다, 부족하다. 이거는 좀 부족한 수기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또 갑오시가 되게 되면 양인 2개, 오화 2개를 이렇게 보게 되죠.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닐 겁니다. 거의 뭐 남녀 불문하고 씩씩하고 웅장하고 고집 세고 나쁘게 표현하면 고집이 센 거지만은 좋게 표현하면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한데 일간이 너무 왕한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 사주들은 좀 직업들이 좀 강한 직종이자 강한 직업군들에 어울린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 군인, 경찰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특수 엔지니어라든가 하여튼 뭐 약간 살벌성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고, 이 경우에는 원체 목화가 세력을 얻었는데 다시 목화운 가기보다는 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심되는 것은 뭐냐면 병화가 3개 있어서 굉장히 왕한데 여기 신금을 얻었고 신중 임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죠. 이 신중에 있는 경금 임수가 아마 용신으로 쓰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남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신금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병신씨가 되더라도 역시나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남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52세까지 목화운이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좀 금수를 많이 보충해 임진씨처럼 이렇게 임진씨라든가 아니면 병신씨라든가 기해씨 같은 이렇게 수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고, 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멀죽대운부터 계속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뭐 임진씨 괜찮고요. 여자 같은 경우 병신씨도 나쁘지 않고, 좀 씩씩하게 키우겠다 싶으면 갑옷이도 나쁘지 않은데, 이건 좀 여자로서는 좀 너무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까지 설 연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또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